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 만들어주는 부모들 많죠?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아이 경제교육 언제, 또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서울 안평초등학교 박정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이들 경제교육 관련해서 책을 여러 권 내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직장인이 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는데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교에서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10년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교육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요즘 금리 문제도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 학교는 어떨까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처음 시작했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 보면 한 두세 명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이미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교육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아주 빠르게 습득하고요. 또 굉장히 즐거워해서 일반 교과 시간보다도 더 참여도가 높습니다. 예, 이렇게 삶과 연관지어서 배우는 돈 이야기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일주일에 1시간씩 아이들과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기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말 그대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학기 초에 제가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괜찮으니까 질문을 학습지에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매주 수업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월급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제 급여 명세서를 띄워주고요. 네, 물론 숫자는 가리고요. 또 소득과 세금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2학기에는 조금 더 실천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가정과 연계해서 용돈 수업을 하면서 저축, 소비, 투자를 단계별로 배웁니다. 마지막에는 창업 활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투자자가 되어서 사업을 평가하고요. 이렇게 하면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 과정인데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는 만큼 보인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금리를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통장의 종류가 뭔지 또 금리는 어떤지 알아오게 시켰어요. 물론 통장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 양해를 구해서 직접 만들어 봤고요. 2주 뒤에 발표를 했는데요. 다들 1%, 2%를 이야기하는데 4%를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보다 아이들이 더 화들짝 놀래서 그래요. 그게 어느 은행의 어느 상품인지 막 서로 웅성웅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무언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서 잊어버리지가 않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하굣길에 은행 앞에 플래카드에 자기 통장에 적힌 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쓰여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고요. 저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경험하는 세상이 넓어지고 있구나를 느껴서 참 뿌듯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하나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 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마트놀이를 할 때 신용카드 긁는 신용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미 경제생활은 아이들의 삶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켜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할 텐데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어주잖아요. 이게 아이의 감수성과 문해력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귀에 익을 수 있게 또 삶에 스며들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접 경제교육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제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서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서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돈 얘기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경제교육과 어른들을 위한 재테크 교육을 똑같이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따로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경제교육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네, 부모님의 경제 지식이나 가정형 평가는 무관하게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용돈 교육입니다. 우리는 자기 돈이 생길 때 돈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보통은 취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인데 이 용돈 교육은 그 시기를 앞당겨 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되죠. 저는 돈을 관리하는 경험이야말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용돈 교육을 할 때 혹시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딱 두 가지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용돈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죠. 너 숙제 안 하면 용돈 없다라던가 아니면 기분이다, 용돈 더 줄게 이런 예외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꾸준함입니다. 용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귀찮아서거든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은행권에서 굉장히 어플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용돈 관리 어플들이 많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담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용돈 교육은 3분의 1 법칙을 적용하면 쉽습니다.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용돈이 10,000원이면 3,000원은 바로 통장에 넣는 연습을 합니다. 4,000원은 자유롭게 쓰게 하는데요.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다행히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껏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모아뒀다가 투자를 할지 나눔을 할지 아이와 함께 의논하셔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 모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든든한 근육이 되어줄 겁니다. 네, 사실 해외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과 밀착된 경제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